여름이 겨울보다 심장에 더 위험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병원 통계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가신 환자를 계산해봤습니다.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가 50만 2086명입니다.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는 48만 8506명입니다. 여름이 겨울보다 1만 3500명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3가지. 여름은 우리 몸 안에서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줄면 피가 진해집니다. 진해진 피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피떡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입니다. 둘째, 더위 때문에 우리 몸은 피부혈관을 넓혀 열을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열대야가 이어지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이 3가지가 여름이 심장에 위험한 이유의 뿌리입니다. 매일 건강과 보험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하는 사람입니다. 검색하시고 이웃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첫째, 체감온도 38도의 경계선. 질병관리청이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해서 큰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치 데이터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심혈관 사망 위험이 14% 늘어납니다. 전체 사망 위험은 19% 늘어납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염이 심장에 가하는 부담이 겨울철 한파 못지 않다는 뜻입니다. 65세 미만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심혈관 사망 위험이 7%, 전체 사망 위험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 단계별로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는 1.03배, 폭염경보에서는 1.06배, 새로 생긴 폭염중대경보에서는 1.14배입니다. 특보가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계단식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6월 1일 기상청이 새로 만든 단계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이 단어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뜨는 날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외출을 하루 미루셔도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4. 둘째, 냉방기와 온도차 5도의 법칙.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냉방입니다. 밖은 30도가 넘고 안은 22도인 상황, 여름에 흔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더위에서 활짝 열려있던 피부 혈관이 시원한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한꺼번에 좁아집니다. 이 급격한 수축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 병원 심장내과에서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안팎으로 유지하기. 둘째, 시원한 실내에서는 얇은 겉옷을 걸치기. 이 2가지가 여름철 심장 부담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지하철, 대형마트, 관공서, 은행처럼 냉방이 세게 나오는 곳에 들어가실 때는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선풍기를 함께 돌려 공기를 순환시키는 편이 심장에 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5. 셋째, 탈수와 낮잠의 함정. 세 번째는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레이디 경향이 지난 7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던 여름날 오후 자택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사례입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자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땀은 계속 나오지만 물은 안 마시게 됩니다. 자는 사이에 몸이 서서히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낮잠 자기 전에 물 1컵, 일어나서 또 물 1컵이 원칙입니다.
매일 이런 실용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정리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하는 사람입니다. 검색하시고 이웃 맺어주시면 매일 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실전 체크리스트, 물 마시는 시간표. 하루 물 마시는 시간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총 8번, 한 컵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1컵. 둘째, 아침 식사 30분 전 1컵. 셋째, 오전 십시경 1컵. 넷째, 점심 식사 30분 전 1컵. 다섯째, 오후 삼시경 1컵. 여섯째, 저녁 식사 30분 전 1컵. 일곱째, 저녁 8시경 1컵. 여덟째, 잠자기 30분 전 1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자연스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립니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7. 위험 신호와 골든타임.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 기준으로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이 시간 이내에 열어주어야 심근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4.5시간을 골든타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근경색 대표 신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가슴 한가운데를 코끼리가 밟는 것 같은 답답한 통증. 둘째,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셋째, 식은땀이 갑자기 나면서 숨이 찬 증상. 뇌졸중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표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를 드러내며 이하고 웃을 때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입꼬리가 비뚤어지는 것. 손은 두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처지는 것.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시야의 한쪽이 안 보이는 것.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119를 부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절대로 조금만 쉬어보자 하는 판단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도중에 의식을 잃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8. 진단비 특약,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진단만 받아도 병원비 이전에 큰돈이 나가는 병입니다. 시술비, 입원비, 재활비, 그리고 회복기간의 생활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장 진단비 특약과 뇌혈관 진단비 특약이 실손보험과 별도로 중요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에 이 두 항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진단비 금액이 충분한지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정리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여름은 겨울보다 심근경색이 더 많다는 것. 둘째, 온도차 5도와 물 마시는 시간표가 실질적인 관리법이라는 것. 셋째, 이상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서 119를 부르는 것. 매일 건강과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하는 사람입니다. 검색하시고 이웃 신청하시면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실버 프렌즈 톡입니다.